자,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첫, 학교에서의 첫 주가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생명의 공통적 특성을 나름대로 정리한 뭐 7, 8개의 특성들이 이렇게 이런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일단은 근데 문제가 특성, 공통적인 특성. 아니, 왜 공통적인 특성을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 어쨌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왜 우리가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바퀴벌레, 뭐 달팽이, 올빼미, 사람, 뭐 세균 다 전부 다 뒤져봤더니 전부 이러한 특성들을 전부 다 표출을 하더라 하는 그 특성,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흥분해야 될 일이냐라는,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의미하는 그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얘기죠.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일단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뒤집어 놓고, 우리가 딱 이 교실 안에서만 우리를 서로 이제 들여다봐도 전부 다 다른데,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다를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단군의 자손들이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다 다른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주 그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굳세게 하나의 공통성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기도 애잔하다라는 얘기지. 왜 그럴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전부 다 어떤 몇 개의 일부, 그것이 왜 하필이면 이러한 것들이 그 수십억 년의 세월을,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꼭 같이 움켜쥐고 같이 다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죠. 왜? 이것을 놓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떤 하나의 개체가 이것을 하나라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나 이거 더 이상, 귀찮아, 지루해, 재미없어. 그러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를 할 수 있는 특전이 더 이상 부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너는 그만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다양성과 공통적 특성을 같이 동시에 다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는 결국 이거란 얘기죠. 우리는 전부 하나야라고 하는 공통조상이라는 얘기가 결국 이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뻗어나오는 진화를, 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었느냐? 진화를 겪었기 때문에 각자가 다양하게 되었다는 얘기면서, 또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을 역으로 추산해 보면 처음에 출발점은 하나였다라는 것이 이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현대까지 이 난다 긴다 하는 생물학자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전부 머리를 쥐어짜내 가지고서 그냥 그들의 뇌피셜이 아닌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설립한 이론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최소한 이 수업 시간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그러한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말은 이제 LUCA 뭐라고 읽을까? 뭐라고 발음을 할까? 루카라고 발음을 하는데, 왜 얘를 루카라고 발음을 할까? 이건 일종의 뭐 일반 상식이 되는 거죠. 루카. 다니면서, 야, 너 루카라고 들어는 봤냐? 자식. 하고, 이게 무엇의 약자냐? 하면, L, last, U, universal, C, common ancestor. 여기서 common ancestor라는 얘기가 바로 그 공통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조상인데 첫 출발점을,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 해당하는 태초의 공통 조상이 최초의 조상이네, 최초. 근데 최초의 조상인데 왜 last라고 써? 왜? 우리의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다 봤을 때는 계속 파고 양파껍질처럼 까고 또 까고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통조상을 찾아서 과거를
과거로의 여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공통조상은 누구일까요?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침팬지는 진화적으로 가장 가깝다. 왜? 공통조상을 가장 가까운 과거에 공유했으니까. 그러나 좀 더 열심히 더 깊게 파봐. 땅을 더 파보면 더 과거로 흘러내려가면 사람과 개와의 공통조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과거로 내려가면 심지어 사람과 꽃의 공통조상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종점에 우리가 학생 그만 일어나 집에 가야지 하고, 그때 딱 보면 그때가 바로 이 루카를 만나게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는 공통조상이기 때문에 또 last라고. 어쨌든 루카 하면 뭐 알만한 사람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지. 루카 공통조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이 사람을 위시한 모든 진핵생물이라든가 또는 세균이라든가 또는 세균과 비슷하지만 고세균이라고 하는 뭐 이 세 갈래의 큰 갈래들이 전부 다 하나로부터 유래했다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공통성을 띠고 있어도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 라는 얘기이고, 그럼에도 왜 달라?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 같았으나 처음에는 하나였고 같았으나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많이 달라졌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추세가, 그 루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루카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일단 루카를 이루기 위한 바로 전 단계를 우리는 원시세포라고 하는데, 근데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의 첫 출발점은 일단은 세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카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세포라는 형태를 갖춘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데 이제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거쳤어야 되리라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세포라는 것을, 세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세포는 결국 다름 아닌 물질이다라는 얘기죠. 물질로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들과 똑같은 물질이 뭔가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세포하고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신의 입김이 훅 불어져 가지고 이제 살아 숨쉬게 되는 그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어떠한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신의 개입이 없다고 치면은, 그럼 이게 저절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일단 어떤 관계로? 처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렌드. 이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단순한 데에서 점점 더 복잡한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원시세포가 어쩌고 저쩌고는 매우 단순하고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나름대로 그 단순한 원시세포조차도 매우 복잡한 그 출발점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어떻게 이게 이런 뭐 기적이네 이건 할 정도로. 왜냐하면 처음에 있는 뭐 이런 물질들, 흔해 발길에 차이는 흔한 이런 물질들, 뭐 메탄, 아모니아, 물, 수소 같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이합집산해서 뭉쳐가지고서 조금 더 약간 복잡틱한 물질인 사이아나이드, 무슨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그런 마시고 그냥 해롱되는 그런 증기,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물질이 된 다음에 뭐가 점점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물질까지도 갑자기 이것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포 안에서 흔히 보는 중요한 물질을 여기는 소위 말해서 DNA, RNA, ATP, 단백질, 무슨 인질 같은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유기물인데, 유기물뿐만 아니라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고분자. 자, 일단 유기물이란 얘기는 유기물의 상대적인 개념은 뭡니까? 무기물이거든요.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점은 일단 크게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기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탄소가 일단 개입되는 게 유기물이라는. 그런데 탄소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변화하면은
무엇이 변하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탄소가 들어가면 고분자 물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탄소는 화학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각도가, 앵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장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화학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니, 생물학 시간에 갑자기 왜 화학 시간으로 변했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왜? 생명체를 이루는 바로 요 유기 고분자 물질들이 일단, 유기 고분자 물질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거지,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 이 장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단순한 물질로부터 일단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유기물로 쳐주지 않는 대표적인 예외가 이산화탄소인 것이죠. 탄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산소 두 개를 같이 양손에 붙들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로 쓰지만, 그러한 예외를 제외하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일단은 유기물로 간주를 하면서, 유기물의 중요성은 탄소가 일단 개입이 되면 탄소는 그냥 계속 줄줄이 사탕이라는 얘기로 너도 와라 해서 자기 탄소끼리를 계속 이렇게 개입을 시키고, 탄소 아닌 또 다른 친구들도 여기 계속 개입을 시키고 해서 계속 화학 결합을 계속 강강수월래 줄줄이 사탕해서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서 큰 덩치가 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가 없이는, 그러니까 유기물이 아니면 고분자 물질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일단, 그래서야 그런 복잡한 그런 일단 원재료, 복잡한 건자재를 가지고 뭔가 세포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 단계들이 사실은 매우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물리학적인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것은 일단은 차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일단 그 세포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세포가 이 루카라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왜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독립적인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게 들어가 있면, 유전 물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스스로 유전 물질이 복제를 하고 세포 분열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세월을 거쳐서 유지를 해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그 세포들 중에서 그럼 어떤 종류의 세포? 일단 우리는 오늘날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기계적으로 얘기해서 기계 구조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핵세포라는 것이 있고, 원핵세포가 아니라면 그 상대적인 개념은 뭐지? 진핵세포라고 하는, 우리가 진핵세포에 속하는 거지. 원핵세포는 무엇이냐? 일단 세균과 고세균들의 조상, 다시 말하면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균들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세균과 세균은 둘 다 원핵세포라는 점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핵세포는 뭐냐면 일단 핵이 없고, 핵이 무엇입니까? 핵이라는 것은 사실 세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거잖아. 액정이 있는데 버젓이 액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정 위에다 무슨 강화 유리를 깔고 거기다 케이스를 붙이고 하는 것처럼 멀쩡한 DNA 놔두지. DNA 위에다 뭘 또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아주 보호를 하고, 그게 보호.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사실 DNA, 우리의 소중한 유전 물질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하나의 특별한 장소이지. 그 핵.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거 있으면 좋잖아, 사실. 없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지금에도, 오늘날에도 핵 같은 거 없는, 그냥 살아 막. 뭐 그런 거 중요하대? 그냥 마음대로 살아. 핵 없어, 난. 그런 것들이 이제 원핵세포라는 얘기죠. 영어로 이제 프로캐리오트라고. 영어로 캐리오트라는 게 이제 핵이라는 뜻인데, 프로라는 게, 그 앞에 접두어가 프로가 붙는 게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before. 그러니까 핵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생겨난 세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진핵세포라는 것은 이제 유캐리오트라고 해서 이 U를 쓰는데, 캐리오트 앞에다가 이 U라는 뜻이 진짜라는 뜻이지, 진짜. 그래서 진짜 핵이 있는
그런 세포가 진핵세포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생겨난 세포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핵이 없다는 얘기죠. 핵이 없어? 뭐 그래.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해. 그런데 문제는 한술 더 떠서 핵도 없고 그 다음에 오가넬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세포 소기관이 없네? 그럼 도대체 넌 가진 게 뭐야? 그냥 거저 먹겠다, 날로 먹겠다는 거네, 얘는? 핵도 없고, 소기관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딸랑, 세포막 하나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서 속에 DNA 들고서 그냥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도 사라져? 사라지나 보지, 뭐. 단순하다는 얘기는 일단 간단해. 단순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세포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세포가 지금 엄청 많아. 세균의 종류가 좀 많아요. 지금 득실득실되는 세균, 우리 몸 속에서도 득실되는 그 세균들 다 원핵세포. 그 다음에 고세균이라고 해서 고고학 할 때 그 고자가 여기에 붙은 고세균. 아키해서 아키올로지가 고고학이라는 영어인데 고세균 하면 뭔가 그 세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조상격의 그런 세포들 같잖아요. 어쨌든 둘 다. 아니 얘네들은 왜 같이 묶어놓지? 둘 다 원핵세포인데 같이 이렇게 따로 띄워놓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못다고 가오가 있어서 쟤네하고 같이 뭔가 달라도 많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 둘 다 달라요 많이. 고세균 같은 친구들은 요즘 보면 이런 데서 흔히 볼 수가 없지. 저기 심해 잠삼 타고 해적 아주 깊은 곳에 가든가 백두산 천지 아니면 훨씬 부글부글 끓는 용암 근처에 가든가 아니면 무슨 뭐 빙하는 요즘은 없지만 하여튼 극한 상황 극한 환경 속에서 아니 세상에 이런 데서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 주로 좀 특별한 취향이 좀 독특한 그런 세균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3장에 가서 3장에 4장에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이 전부 다 원핵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핵이 없어. 뭐야 좋아 알겠고 소기관까지 없어. 세포 소기관 중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진핵세포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핵도 있고 세포 소기관도 있는 그런 진핵세포의 일종인데 여러분들 소기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소기관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뭘 알고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그럴 줄 알았다. 미토콘드리아? 맞아.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어쩌면 그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세포 소기관이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왜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뭐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것이. 그게 있으면 뭐 화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처럼 그냥 막 에너지를 거기서 쏟아내. 막 와르르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천지 차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안에 하나 탑재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한 1분에 한 100개를 쏟아낼 수 있다면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면 단위로 환산할 수 있지. 에너지를 우리는 보통 ATP라는 물질로 이렇게 보통 통용을 하니까.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에서는 이게 뭐 하나? 100도 아니고 하나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참 좋네. 이런 걸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원핵세포는? 뭐 어쩌자고 세상 어쩌자고 살자고 저러는 거지? 뭐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참 희한한 녀석들이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화가한테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비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만화가의 특징은 뭡니까? 과장해서 그리잖아요. 과장. 그래서 과장을 해서 이렇게 이건 원핵세포일 것이고 이쪽이 진핵세포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세포 소기관인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포 소기관들이 안에 있는 무슨 막으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그러니까 세포 안에 세포막 안쪽에 뭔가 또 막으로 둘러싸인 듯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이죠. 없잖아 이게. 심지어 여기조차 금이 안 거져 있네 이들은. 어쩌자고. 자, 이게 과장이 이런 식으로 그린 거지만 또 하나의 과장은 이 만화가가 그린 또 하나의 세포를 두 개를 그렸을 때 과장은 크기입니다. 크기. 원핵세포를 너무 크게 그려놨어. 실제 사이즈별로 하면은
이것이 이 지름이 요 원핵세포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지름이 10분의 1 차의 사이즈밖에 안 되면 부피는 상당히 작겠지. 이 크기가 잽이 안 될 정도로 진핵세포는 큰 등발에 한 등발 하는 친구들이고 원핵세포들은 애갱애한 조그만 그런 친구들이거든. 보잉 747 전보 에어포스 380 같은 비행기 대 경비행기 세스나 경비행기 같은 것들의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의 비유가 세스나처럼 아주 소위 말하는 이 유연성 있게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원핵세포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진핵세포는 여객기 380이나 747처럼 한 번 뜨고 내리는데 매우 여러 가지로 크게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사실 큰 갈림길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 역시 사실 과장된 실제 사진, 현미경 사진인데도 이것도 꽤 많이 확장시킨 거예요. 원핵세포는 진핵세포에 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진핵세포 백혈구 중에 하나 일종 세포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인센티브 퀘션. 원핵세포는 왜 세포 소기관이 없을까?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가 이미 봤듯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원핵세포가 어저께 뭐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어 속담에 너 어저께 배에서 내렸니? 라고 아주 초짜라는 게 이제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원핵세포가 사실 이 땅에 존재한 지가 벌써 얼마예요? 30억 년이 되는데. 그 30억 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 안 했을까? 원핵세포, 그 하고 많은 여러 종류의 원핵세포 중에서 왜 그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도 저런 거 하나 갖고 싶다. 나는 왜 그게 없을까? 세포 소기관. 나도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하나 가지면 뭔가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진핵세포, 네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면 네가 원핵세포가 아니지, 더 이상. 넌 진핵세포지 하고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나.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원핵세포는 한결같이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세포 소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이유나 있을까? 2점짜리 문제. 이것을 제가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 제가 2점을 드립니다. 적지 않은 점수. 그죠? 잠이 살짝 순간적으로 달아나지 않은 2점이란 그 정도로. 원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는 것, 아니면 다른 세포에 침해해서. 오케이.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진핵세포 중에서도 기생을 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기로 작정한, 빨대 꼽기로 작정한 그런 진핵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 아예 버려버리고,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하는 게 있으니까 일리 얘기긴 하나, 원핵세포가 전부 다 우리 기생하고 있는 누구의 진핵세포의 존재에 붙어서 사는 그런 것. 나름 당당해요. 원핵세포들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독립적으로 생활을, 우리가 자꾸 대장균 같은 녀석들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든. 그거와는 사실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원핵세포가 소기관이 없을까라고 묻는 대신에, 그럼 이렇게 하면 왜 진핵세포는 소기관이 있을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자손을 번식하는 방식. 자손을 번식하는 방식. 원핵세포 중에서도 진핵세포처럼, 진핵세포 중에서도 원핵세포처럼 이렇게 무성생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타닥타닥 분열하는 그런 세포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 이미 힌트는, 세포 공생설을 다 알고 있네? 일어나서 나가.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소기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 그 중에 하나라도 조금 무슨 비슷한 그런 거라도 안에 뭐 하나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그것도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싹 다 잘라서 아예 그 어떠한 세포 소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 원핵세포는 조상 탓이라고만 돌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지. 30억 년이란 긴 세월을 줬는데 조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안 가지기로 했다 하면은 좀 중간에 이 좋은 거를 내가 그냥 나라도 한번 슬쩍 더더군다나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좋다는 건 이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서 있으면 좋더라. 예. 그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른 기관, 다른 데에서 영양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제 원핵세포 같은 스스로 그냥 있어도 생명체활동 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원핵세포 스스로 만들어 자가발전 원핵세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사실 다 똑같은 물리적인 똑같은 물리의 법칙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크기의 문제입니다. 크기. 진핵세포가 이만큼 10배가 크다고 제가 이미 언지를 드렸잖아요. 이게 힌트였어. 원래 복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좀 원핵세포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진화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중에 특별한 놈이 갑자기 진핵세포가 됐어. 어떻게 진핵세포가 됐을까? 일단 세포 소기관을 먼저 얻었든가 아니면 크기가 커졌든가 경우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일단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진핵세포가 됐다고 칩시다.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후진국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진핵세포야. 엊그저께까지 살 때는 단칸방이었어. 원룸. 배고파 라면 끓여 먹자 그러면 오른손에 라면 봉지가 접혀지고 왼손에 냄비가 접혀져서 앞에 놓여있는 이 버너에다 딱 올려놓으면 끝. 그 다음에 먹고 행복하게 잤어. 어저께까지는.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60평 아파트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배고파 밥 먹자 라면 찾으러 저기까지 가야 돼. 라면을 잡았더니 냄비는 또 저기까지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한 1시간이 넘게 걸려. 불 찾으러 가고. 그 얘기예요. 사이즈가 커졌어.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화학 반응이란 거, 지금 라면이란 얘기로 비유한 화학 반응, 대사작용은 언제나 다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에 그 작은 사이즈 안에서의 대사작용은 상당히 행복했어. 단촐 하나만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크기가 커졌으니까 뭐 어쩌자고 갑자기 크기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큰 데로 이사 왔어. 그러면 여기를 다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된다. 왜 채워 넣어? 정리하고 서랍장 같은 걸 만들어 놔야.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들을 영어로 세포 소기관이 진핵세포에다 가져다 주는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자, 일단 컴파트먼트가 영어로 뭡니까? 컴파트먼트. 서랍장처럼 이제 구획 is 컴파트먼트예요. 이제 구분을 해놓는 그러한 개별적인 장소 같은 걸 컴파트먼트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컴파트먼트를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이게 동사형으로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그럼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국말로 그냥 구획화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진핵세포에다가 이 compartmentalization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무슨 소리냐?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처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주 특수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거든. 그게 원핵세포처럼 아주 좁은 장소에서 아무렇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다른 데서 막 방해가 마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 안 받게 우리끼리만 이걸 수행을 하는 아주 독립적인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소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에 가서 볼 무슨 이 조면소포체 같은 데에서는 뭔가 무슨 단백질의 접힘이라든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리소솜이라고 하는 데서는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을 막 분해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각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세포 소기관의 역할. 다시 말하면 원핵세포는 왜 그게 없을까? 필요 없거든.
원액세포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왜? 작은 사이즈에서 그런 거 쓸데없어. 괜히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긁어 부스럼. 괜히 나도 진핵세포처럼 세포 소기관 하나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순간 그는 도태가 될 것이고, 원액세포로서. 차라리 네가 그러면 차라리 진핵세포 하든가 그 길로 가든가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다시 말해서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워낙 원핵세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제 세포 소기관 없이는 그 큰 덩치를 감당이 안 된다라는 첫 번째 그런 설명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 그걸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면 그 크기를 진핵세포가 원핵세포와 다르게 이렇게 큰 크기를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세포 소기관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큰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둘 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원핵세포는 전부 단세포입니다. 진핵세포는 다세포도 있어요. 진핵세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핵세포는 전부 다세포인 것으로 생각이 되기가 쉽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까운 우리 주변만 보이니까 동물, 식물 뭐 보면 전부 다 다세포잖아. 우리 몸 뭐 70조로 된 70조의 서로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면 70조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세? 그 정도로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핵세포 중에서도 단세포로 일생을 유유자적 심플하게 영위하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세포 진핵세포 누가 있을까? 응? 집신벌레. 그렇지. 집신벌레도 있고, 그 다음에 난 그 집신벌레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자주 찾게 되는 그 효모를 떠올릴 줄 알았더니, 역시 뭐, 어쨌든, 효모도 역시, 단세포, 진핵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실 떠올리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진핵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단세포들이 꽤 많은데,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진핵세포는 다세포도 있다. 우리처럼. 동식물처럼, 버섯처럼. 근데 문제는 단세포, 이 원핵세포는 그게 없어. 모두가 단세포일 뿐이야, 이거 역시. 마치 모두가 그 누구도 세포 소기관 하나도 안 가진 것처럼 이것도 역시. 뭐 공산주의 국가체제인지, 원핵세포는. 왜 이럴까? 혹시 누가 알아요? 왜? 원핵세포 왜 위전 물질이 있지. 그들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원핵세포. 세상에. 존경을 표합시다, 원핵세포에게. 네. 오 마이 갓. 소기관과 분화라는 그것을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다세포가 없는 얘기는 이들은 분화라는 개념이 없어. 세포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왜 원핵세포는 왜 모두 단세포일까라고 묻는 이 근저에는 사실은 진핵세포의 다세포 진핵세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세포가 진핵세포 다세포가 그냥 무조건 개수만 쪽수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로 모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은 분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화. 다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바로 요 앞장에서 왜 안 가? 왜 단세포일까 하니까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와서 쟤 뭐래? 나는 뭐야 그럼? 하고 이렇게 되묻잖아요. 얘가 이름이 뭐죠?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 사이아노백테리아라고. 사이안 남색이란 뜻입니다. 남색 사이안. 그럼 이거 한국말로 뭘까? 남세균. 한국말로 이게 남세균입니다. 광합성하는 녹조 라떼 만드는 장본인. 그
근데 이들은 이렇게 길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세포로 연결이 돼 있어, 이들이. 그런데 얘네들 단세포라고 그래. 이름에도 불구하고. 쪽수 모아놨는데 왜 나보고 자꾸 단세포라는 거야? 억울하다고. 왜? 쪽수만 모으면 뭐해, 너? 분화가 안 됐잖아. 그래서 다세포라는 정의가 그냥 쪽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세포 동물 또는 다세포 식물. 그러면 일단 이것이 조직, 기관, 기관계라고 하는 층층시야 이렇게 여러 계층을 이루면서 조직을 이들이 뭔지는 좀 이따 보겠지만 대충 뭔지 알잖아요. 조직, 기관, 기관계가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이거 전부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신기한 일이냐? 다세포 개체로서 조직, 기관, 기관계 등의 어떤 분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면 이게 우리의 출발점은 뭐예요? 다세포이긴 하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땐 뭘로 시작한 거야? 하나의 세포,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무슨 일을 겪은 거예요? 세포 분열을 마구 미친 듯이 해가지고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세포 분열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분열하기 시작해가지고서 막 해서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배 안에 이제 태반을 이루면서 거의 사람 형상을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건데 그때 이미 다 이런 식으로 다른 조직과 기관을 이루는 다른 조직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루었잖아.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포 분열을 그냥 해서 생겨난 거라면 클론이잖아. 클론. 세포 분열을 그냥 그럼 그대로 동일한 그대로 카피 뜬 것인데 왜 안 똑같으냐라는 얘기지. 이론적으로 아니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져가지고서 서서히 DNA가 변해서 달라지는 건 세월이 지나서 그랬다 치자. 그거는 이거는 요 뱃속에서 생겨나가지고 막 세포 분열해서 갔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획가닥 변하는 건 뭐야? 중간에서 막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바로 분화라는 얘기죠. 왜 분화가 일어나느냐? 왜라기보다는 왜 분화가 일어나서 좋지.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분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각자의 기능이 분담이 안 되잖아요. 분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듣고 막 이걸로 움직이고 막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다면 그냥 동글동글 굴러다니게 계속 똑같은 세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세포 생물로서의 분화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룰이 된 거지. 다세포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원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 근데 세포 분열이 하나의 관념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빠이빠이 하지 않고 야 우리 같이 끝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이 또 분열이 있는데 또 끝까지 가보고 그게 바로 다세포 개체인데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세포 개수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는 룰을 정하자.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일단 서로 분열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서로 각자 제 갈 길 가는 거야. 너 나 따라하면 안 돼? 너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게 분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의 모든 다세포 생물들이 반드시 지키는 뭐 숙명이랄 수도 있고 하나의 룰이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화인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숫자만 이렇게 늘어놓고 같이 지들끼리 뭉쳐서 사는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혹시 뭐 반항하는 어디나 있으니까 어디 가나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뭐 분화야 분화는 그냥 세포 분열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분화 안 지키고 분열만 하는 그런 세포 우리 몸 이렇게 딱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그런 반골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난 분화 안 할래 그냥 분열만 할래 만약 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일단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들을? 돌연변이인 맞는데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게 걔네들이 이제 분화 안 하고 그냥 분열만 할래 하고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그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암이라고 그냥
이 암적인 존재요 하면서 암이라고 지칭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치니까. 그러니까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분화가 돼야 되는 세포인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분화 없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분열만 하는 옛날에 초기 시절로 그런 세포가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세포, 정상적인 다세포 생물에서의 이 분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건 2점이 아니라 1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대답한 거? 누구? 자, 성? 자, 얘가 지금 찍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졸지 말고 간혹가다 이렇게 툭 던질 때마다 1점이라도 챙겨서 나중에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 원핵세포에다. 태초의 모든 세포들은 원핵세포야. 원핵세포 다 좋아. 언젠가 진핵세포가 되겠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모두 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 누군가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진핵세포로 진화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그 산 증인이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일단 처음에 출발했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원핵세포들은 전부 최소한 영양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라고 구분짓느냐면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이름을 종속영양생물이 뭐야? 영어로 이들은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테로라는 얘기가 이제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트로프 하면 이게 음식, 영양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것의 상대적인 측면이 이거 오토라고 하는 오토트로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래서 이건 종속 이것은 자가 셀프 라는 뜻인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는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자가 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하냐? 일단 우리가 자가 영양생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죠, 우리가. 근데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가 영양생물을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환을 시키는 신박한 재주를 습득한 친구가 자가 영양, 오토트로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 이 바로 유기물이 됐을 때 비로소 유기물질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밥은 오로지 유기물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기물만이 등치가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음식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제비다리처럼 뽀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는 게 음식의 정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오로지 에너지. 거기서 이거 뽀개가지고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자 결합을 파괴를 시켜가지고 그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대사작용. 어떤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대사작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화학 반응은 그 반대로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가지고서 그래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대사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실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대사작용의 예로서 나중에 가면 7장, 8장에 가서 광합성, 그 다음에 무슨 세포호흡,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대사작용을 대표를 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자가 영양생물, 광합성을 쉽게 얘기해서 자가 영양생물은 이 광합성이라는 빛이 있으면 빛 에너지가 여기,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한다는 거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트렌드를 봤지만 무기물들이 점점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변화가는 게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저절로 안 되는 얘기거든.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가능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 주입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이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것을 끝까지 부인을 하는 이 과학자들은 외부에서도 에너지 주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태초에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주입이 되면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이 유기물에 이렇게 이제 탑재가 되는 거지. 그 에너지가 어디 가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요 유기물에 쌓인 거를 우리가 땡큐 하면서 뽀개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뽑아 먹는 게 이제 음식이라는, 그거를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스스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이 자주가 쉬운 게 아니었나 보지. 그래서 오로지 광합성 등의, 광합성만이 유일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광합성을 위시한 그와 비슷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이렇게 변환시켜서 내 밥을 내가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우리는 오토트롭, 자가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이게 불가능한 이 친구들은 출발점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유기물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엄청나게 슬픈 운명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물부터 우리의 음식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 출발 선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기물을 어디서 찾겠어? 땅 파봤자 유기물이 안 나오잖아. 유기물을 오로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은 생명체, 다른 생명체 안에서만 유기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겠어 하면서 파괴시켜서 그걸 먹는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헤테로트로프의 그런 슬픈 운명인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자가 영양생물과 종속 영양생물의 정의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무기물과 유기물을 어떤 것이 음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느냐가 이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엔 전부 다 종속 영양생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었어. 근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일부가 자가 영양생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지. 참 착한 진화를 이룬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특별한 종류의 이런 자가 영양생물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이게 뿅뿅뿅뿅 나오는 거지. 걔네들한테 쓰레기야, 이거. 노폐물. 산소가 발생되면서 원래는 처음에 있지도 않은, 대기에 존재하지도 않은 산소가 그냥 막 팡팡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대기에. 그래서 대기에 갑자기 산소가 축적이 되네? 이들 덕택에?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 이 대기에 산소가 갑자기, 원래 있지도 않았던 산소가 대기에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큰 천지개벽의 변화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처음에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지구가 식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억 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원핵 생물이 만들어졌어. 어떻게 알아, 이거? 가봤나? 화석을 가지고 보면 최초의 원핵 생물은 화석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가장 오래된 것이 35억 년쯤 되니까 이때부터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진핵 생물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핵 세포, 이건 언제? 18억 년 전쯤. 이건 도저히 35억 년과 18억 년의 이 차이는 보면 이건 감히 서로 겸상이 허락이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이 탄생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보니까 그 중간에 마구 이것이 산소가 대기에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 다 누가 만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원핵생물 중에 일부,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일부가 막 이런 짓 해가지고 만들어 놨겠지. 근데 왜 진핵생물은 산소가 있기 전에는 감히 여기서 태어날 생각도 못 했을까? 진핵생물의 대표적인 특징인 세포 소기관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뭐죠?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산소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숨 막히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5분 동안만 곧 죽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여기와 여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여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기능 못하겠다고 아우성 나면서 나 이상 더 이상 에너지 못 만들어 하고 파업 하면 여기에 있는 조직과 여기에 있는 조직이 에너지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데 여기 이런 데 있는 조직들은 5분 아니라 50분이 지나도 뭐 산소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무런 안 해. 그런데 이 두 부위가 산소 없으면 죽겠다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 공급 5분 동안 못 받으면 그냥 금방 집에 가버리고 해서 다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덩달아서 얘네 둘이 죽는 것 때문에 덩달아서 뇌상 아니면 심정지로 죽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 이 에너지가 공급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핵세포의 중요한 점은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진핵세포가 되는 거예요. 왜 진핵세포가 원핵세포에 비해서 이렇게 등치가 사실 커질 수 있었느냐? 미토콘드리아를 얻게 돼서 그런 거죠. 이 큰 등치를 가지고도 이게 유지가 돼? 어떻게 야, 겨울에 그 난방 어떻게 다 했니? 요즘 가스값 올랐는데 미토콘드리아를 가져왔잖아. 해서 그게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무슨 조건? 산소가 있는 조건이래야 돼.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만 이것이 진핵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10분 있다가 해야지 안 그러면 아우성 치겠네. 그래서 10분 있다가 요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게 그 출석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셨으면 한 잔씩